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오늘 국민마이크 송현실, 황혜정, 그리고 김세준 국민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맘카페 다 가입하셨나요? 저는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카페 리스트가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지역 카페, 또 종류에 따라서 뭐 출산했을 때는 출산 카페, 육아 카페, 또 집 구할 때는 집 카페, 인테리어 카페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가입돼 있어요. 집 카페도 있어요? 집을 이렇게 구하는 카페에서요? 네네. 오, 정말 좋네요. 다양한 카페가 네. 많이 생겼네요. 오. 확실히 저는 이런 카페들에서 잘 몰랐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도 초보잖아요. 뭐 맞아요. 연습해보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카페에서 많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유명하다. 뭐 동네에서 좀 인기 있다 그런 카페들은 다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됐는데 나는 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맘카페에 그냥 가입을 해서 좀 습득하고 뭐 이렇게 뭐 검색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 얻고 그러면서 이제 맘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맘카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 맘카페를 주로 이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하고 엄마 세대하고 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면 아이 육아 문제나 그런 걸 물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배, 불과 몇 년 동안의 그런 선배들의 얻는 그 노하우는 엄마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저는 가장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기가 아플 때 바로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면 엄마들이 이거 뭐 수족구예요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의사보다 이미 의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장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도움받았어요. 그쵸? 이삿짐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팀 같은 것도 다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의 부작용이면 저 이삿짐 센터 소개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것도 엄청 많이 해주시지만 쪽지로 한 100개 정도의 이삿짐 센터에 와우. 홍보글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 교육, 어린이집, 뭐 아니면 학교 그런 교육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그 집에서 이사한 날 어떤 집에서 제가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것도 단순한 것도 그 정보를 얻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네. 그렇게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네. 그것이 마치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아니면 사실인 것처럼 또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 업체 측에서도 허위 사실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이런 부작용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생아 때는 정말 모르잖아요. 백일잔치, 돌잔치. 엄마들의 후기를 보니까 너무나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하면 좋겠다 해서 모모 지역에 백일잔치, 돌잔치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함께 해요 라는 글을 남겼는데 바로 강퇴당했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대표적인 카페에는 그 업체들이 홍보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네가 홍보로 제공받는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남기는 순간 저는 개인이었는데 순수한 개인이었는데 업체가 이거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홍보 글 남기고 나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아웃당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 카페에 연계되어 있는 이 연계 업체들만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아주 좋은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엄마나 그런 좋은 경험도 있었지만 또 그런 참가 업체의 문제 때문에 원성이 너무 높아서 제가 사실 그 엄마들의 원성이 두려워서 일찍 닫았어요. 그만큼 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나쁜 이야기가 한번 퍼지면 또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공간이 바로 맘카페거든요. 이번에 그 김포 어린이집 사건도 비슷한 예죠. 맘카페의 굉장히 안 좋은 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누군가 속이 상해서 올린 글을 마녀 사냥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마치 그것이 사실인 마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이제 유치원생은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런 학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왕왕 있잖아요. 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폭력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선생님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속상하다라고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 수십 개 수백 개의 어느 학교 누구 선생님입니까? 그 쪽지가 달려요. 그걸 볼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는 따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들은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혹시 나의 아이가 피해를 네.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네. 피하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맘카페를 이용할 때 본인의 이야기, 내가 힘든 점을 교류하고 교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사실 육아라는 엄마들은 육아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그거 뒤에서 조금 바라보면 별일이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매너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요. 네. 그 카페 운영진들은 자기 카페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홍보글, 상업적인 광고를 절대 안 대해놓고 네. 자신들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 홍보하라고 뭐 10개 이상 이게 기준이 처음엔 3군데 이상이더니 10군데 이상, 20곳 이상 개인의 SNS에 다 이제 이 홍보글을 홍보했던 증거를 남겨야지만 뭐 혜택을 주겠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 카페에서는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목으로 시작했던 카페가 지금은 이제 상업성을 상당히 많이 띄죠. 그 오브 갑이 되는 거잖아요. 카페 주인이 그 임산부나 엄마